데이터 형식의 종류 가겠습니다.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필드명을 주고 그 필드명에 따른 그 성격에 따른 데이터 형식을 줘야 되거든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yes, no라는 형식이 있는데 예, 아니오죠. 그래서 yes, no, true, false, 그 다음에 on, off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yes나 true나 on은 같은 성격이고 no, false, off 같은 거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 yes, no 형식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무에 적용시키는 경우는 합격, 불합격, 남녀 이런 경우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두 값 중에 하나만 입력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 게 뭐냐면 yes, no의 크기는 1비트예요. 비트.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1바이트로 뻥을 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yes, no는 1비트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에 저장을 할 때 yes 같은 경우는 -1로 저장을 하고요. 1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no 같은 경우는 0으로 저장을 해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yes는 -1, no는 0으로 저장을 하더라. 액세스가 자기가 저장할 때는. 이번에는 이제 일련 번호 가겠습니다. 일련 번호라는 건 뭐예요?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 당연히 정수죠. 소수점이 없는 수, 정수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련 번호는 1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에 정수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통화 형식은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숫자를 갖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기본 필드 크기는 8바이트예요. 이런 거는 약속이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통화 형식 같은 경우는 8바이트,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저장이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기 탭에서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디자인이 있어요. 테이블 디자인을 눌러서 테이블이 하나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건데, 필드 이름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명이라고 주겠습니다. 성명 같은 경우는 뭐예요? 데이터 형식이 지금 데이터 형식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단추를 누르게 되면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통화, 일련 번호, 방금 전에 살펴본 yes, no, OLE 개체, 하이퍼링크, 첨부 파일, 계산, 조회마법사 요런 애들이 다 데이터 형식이에요. 그럼 성명 같은 경우는 짧은 텍스트잖아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짧은 텍스트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우리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합격 여부라고 주겠습니다. 합격 여부, 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배운 대로 yes, no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yes, no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형식에 오게 되면 일반 탭, 조회 탭이 있는데 일반 탭에 형식이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보세요. 뭐가 나와요? true, false, yes, no, on, off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크기는 뭐다? 1비트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갈까요? 이번에는 만들기, 그냥 테이블 누르겠습니다. 그냥 테이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이디가 나오고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텍스트를 하나 누를게요. 짧은 텍스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서는 성명,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 여기서 지금 아이디라는 거는 일련 번호거든요. 그러면 성명을 입력을 하고 홍길동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엔터를 쳤어요. 여기서 이기적, 지금 1, 2 자동적으로 부여되죠. 얘가 바로 일련 번호예요. 그러면 여기서 디자인 보기를 누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보면 아이디가 뭘로 돼 있어요? 일련 번호로 돼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라는 거는 정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 2, 3, 4 자동적으로 부여가 되더라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면 1, 2 이렇게 번호가 부여됐다. 이게 바로 일련 번호예요. 방금 전에 살펴본 일련 번호 데이터 형식만 가지고도 이렇게 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때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맞잖아요.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 일련 번호.
해당 데이터 필드 값이 입력되면 일련 번호는 수정할 수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련 번호 수정할 수 없어요. 자기가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 유저가 다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삭제된 일련 번호는 일련 번호로 삭제를 했어요. 다시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련 번호만 가지고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내요. 자동으로 부여된다. 일련 번호 수정할 수 없다. 다시 부여되지 않는다. 삭제했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서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냈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필드의 설명은 말 그대로 그 필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옵션입니다.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설명에 어떤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테이블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디에 나타나느냐? 상태 표시줄에 표시가 됩니다. 상태 표시줄은 아래쪽에 있어요. 상태 표시줄은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에 표시가 돼요. 뭐가? 필드에 대한 설명을 입력한 경우에. 볼까요? 지금 회원 테이블을 하나 열어놨는데 테이블명 회원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디자인 보기를 눌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설명 옵션 해놓고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라고 입력을 해놨어요. 설명에다가 바로 이 부분. 그러면 얘는 테이블 구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입력을 안 했어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왜? 옵션이니까.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테이블 구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바로 이 부분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상태 표시줄에 이렇게 방금 전에 설명란에 입력한 텍스트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컨트롤 표시 속성은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그리고 콤보 상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맞는 얘기인데 컨트롤 표시 가겠습니다. 얘는 직접 보셔야 돼요. 테이블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성명 필드의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서 일반 탭이 있고 조회 탭이 있거든요. 조회 탭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요 컨트롤 표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컨트롤 표시. 그리고 컨트롤 표시의 속성은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표시 속성에서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방금 전에 살펴본 이 얘기예요. 그래서 컨트롤 표시 속성은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해서 한 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해서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해요. 기본 키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본 키를 프라이머리 키 PK라고 부르는데 PK 프라이머리 키, 이 PK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대학생 학번, 군인이면 군번, 회사원이면 사번, 이런 것들이 다 기본 키예요. 구별할 수 있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 군번, 학번, 사번 이렇게 하나의 필드가 기본 키가 안 되고 두 개 이상이 합쳐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필드, 그러니까 두 개 필드를 선택해서 기본 키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슈퍼키라고 합니다. 두 개 필드가 합쳐져서 하나의 기본 키가 되는 거.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 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해서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짧은 텍스트 같은 경우는 계산이 필요 없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품번호, 우편번호, 얘네들은 어떤 계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번호잖아요. 전화번호, 부품번호, 우편번호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짧은 텍스트를 사용한다. 그 얘기고, 만약에 숫자를 입력해도 문자로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텍스트의 길이는 최대 길이는 255자까지 가능해요.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셔야 되고, 짧은 텍스트 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형식을 짧은 텍스트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탭을 누르게 되면 필드 크기
255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짧은 텍스트 같은 경우는 길이가 최대 길이가 255 이렇게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짧은 텍스트.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긴 텍스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긴 텍스트는 메모의 개념이에요. 63,999까지 가능합니다. 얘도 볼까요? 지금 짧은 텍스트에서 F1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도움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지금 짧은 텍스트 최대 255. 그 다음에 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최대 63,999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숫자적인 개념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됩니다. 날짜 같은 경우 날짜 시간은 8바이트. 통화 같은 경우도 8바이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동 번호 이미 우리가 살펴본 1년 번호예요. 4바이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또 배워요. 복제 아이디로 설정된 경우에는 16바이트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자동 번호 1년 번호 4바이트, 통화 날짜 다 8바이트, 긴 텍스트 63,999, 짧은 텍스트 255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테이블 만들기는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하고 테이블 디자인의 큰 차이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테이블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새 테이블을 만든다라는 거고 보여지는 형태가 데이터 시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명과 데이터를 함께 입력한다. 그렇게 해서 테이블을 작성하는 개념이 그냥 테이블이고 필드명과 데이터를 함께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 디자인 같은 경우는 미리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예요. 테이블하고 테이블 디자인하고 큰 차이점이죠. 테이블은 필드명과 데이터를 함께 입력할 수 있고 디자인은 구조를 설계한 다음에 디자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디자인이기 때문에 필드의 이름이라든가 데이터 형식,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숫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필드 속성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테이블 디자인 한번 볼까요? 테이블 같은 경우 만들기 탭에서 테이블 그룹에 테이블 얘를 뜻하는 거거든요. 테이블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명이 일단 테이블 1로 나타나요. 그리고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는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하나 잡혀요. 1년 번호로 잡힙니다. 그리고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여기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짧은 텍스트를 하겠다. 그러면 필드 1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필드명을 주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형태예요. 이게 바로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테이블 디자인을 누르겠습니다. 테이블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필드 이름을 입력하고 데이터 형식을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에 따른 속성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간다? 데이터 시트 보기 가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 그게 바로 테이블 디자인이에요. 필드 이름 지정 가겠습니다. 필드 이름에 공백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64자까지 64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 포함 64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공백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백으로 시작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유념하셔야 되겠죠. 공백을 포함해서 64자까지 가능하지만 공백으로 시작하는 필드 이름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지금 이 필드 이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 한 칸 띄고 역 엔터를 쳤어요. 들어가죠. 필드 이름. 여기 공백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공백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백으로 시작을 한다. 스페이스바 한 칸 제가 누르고 지 역 그리고 엔터 치면 보세요. 오류가 떨어지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백으로 시작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필드 이름의 첫 글자를 숫자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지만 숫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얘도 숫자로 1, 2, 3 엔터 넘어가잖아요. 필드 이름. 숫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숫자로만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침표, 점, 느낌표, 그 다음에 대괄호 얘네들은 쓸 수 없어요.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ESC 밑에 있는
물결 표시 아래에 있는 요 표시, 요게 악센트 기호거든요. 잘 쓰진 않지만 요 악센트 기호도 못 써요. 악센트 기호 얘도 쓸 수 없습니다. 같이 알고 가시고요. 악센트 기호, 마침표, 느낌표, 대가로, 그리고 요 악센트 기호 얘네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특수 기호, 그 외 숫자, 문자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필드 이름으로. 또 하나, 필드 이름하고 테이블 이름을 갖다가 동일하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필드 이름하고 테이블 이름 같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테이블 이름하고 요 필드 이름 똑같이 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테이블 이름하고 쿼리명은 안 돼요. 테이블 이름하고 쿼리는 이름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쿼리도 하나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쿼리하고 테이블 이름은 서로 같아서는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테이블 이름하고 쿼리는 같아서는 안 된다. 단 필드하고 테이블은 얘는 가능해요. 공배우로 시작하는 필드 이름은 사용할 수 없음 이미 살펴본 거고, 또 하나, 테이블 내에서 필드 이름이 중복될 수는 없다. 요 한 테이블 안에서 같은 필드 이름은 허용하지 않는다. 왜? 우리 형제들 이름 같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테이블 내에서는 필드 이름이 중복될 수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필드 이름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오답 지문 가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폼 필터를 적용, 그리고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뻥을 쳤는데요.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는 폼 필터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디자인 보기 한번 해봤냐 안 해봤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말 그대로 테이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폼 필터를 적용해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표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긴 텍스트는 텍스트 및 숫자 데이터가 최대 255자까지 입력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255자는 뭐예요? 긴 텍스트가 아니고 짧은 텍스트죠. 그럼 긴 텍스트는요 63,999자까지, 긴 텍스트는 63999, 짧은 텍스트는 255 알아두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련 번호 형식의 필드 크기는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 같은 경우 우리 자동 번호 정수 롱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4바이트예요. 일반적인 경우 일련 번호는 4바이트, 정수 롱, LONG 롱, 길다라는 뜻이죠. 정수인데 롱. 그다음에 복제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 롱에서 복제 아이디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제 아이디 같은 경우는 16바이트로 변경이 돼요.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얘는 한번 직접 볼까요? 지금 데이터 형식 일련 번호가 선택된 경우 아래쪽에 오게 되면 지금 정수롱이잖아요. 이때가 이제 4바이트가 되는 거고, 필드 크기가 여기서 복제 아이디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드 크기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수롱은 4바이트, 복제 아이디는 16바이트다라는 거죠. 네, 테이블 생성 및 수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